이번 시간,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1강 유통정보의 활용 제4장으로 갈게요. 자, 제1절에 우리가 데이터 웨어입니다. 웨어 하일 하우징. 자, 이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창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한다면 공통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론적으로 관리하는 DB다,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번에 가시면 데이터의 창고를 의미하는데 데이터의 경납이나 우리가 분석 방법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관리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기업 내 여러 부분에 널려 있는 개별 시스템을 활용 목적별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상품 진열 방식 등의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보관해서 대형 전자정보 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형 전자 정보에 대한 창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특징인지, 항상 특징이라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 표지 하나 해주시는데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주제 지향성이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고객, 제품 등 같은 주요한 주제를 서브젝을 중심으로 그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로 조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통합성입니다. 일관성이죠. 전사적 모델에 기초해서 통합됩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시스템의 대부분은 데이터의 많은 부분에 중복됨으로써 하나의 사실에 대해 어떻습니까? 다수의 버전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휘발성, 읽기 전용. 우리가 얘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로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갱신이 안 되고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로 우리가 로드만 가능하고 활용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는 데이터 로드와 활용만이 존재한다. 시계열성이라는 건 기간과 관련된 거죠. 역사성. 그래서 얘는 시계열성, 시간성 또는 역사성을 가진다. 즉, 일, 월, 연, 회계기간 등 같은 정의된 기간과 관련되어 전환된다. 자, 접근 가능성.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PC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관계형. 단순한 데이터 저장 창고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차원적. 이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다차원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 상품 여러 가지 속성이에요. 고객이나 상품이나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데 OLAP라고 해요. 다차원적으로 이제 하고 신속하게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653페이지로 가시면, 자, 653으로 가시면 653페이지 8번입니다. 653페이지 8번.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다르지 않는 것은, 자, 주제 지향성,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합성, 비활발성, 시계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데이터 양이 최소화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읽기 없니 꼭 체크를 하셔서 특징 같은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구성으로 갑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원시 데이터 계층,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계층, 클라이언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저장, 데이터 조제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넘기시면은 그냥 개념만 잡을게요. 자, 원시 데이터의 계층은 말 그대로 기존 메인 플레인 애플리케이션, 클라이먼트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외부 데이터 소스를 포함한 수많은 소스들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들 소스로부터 추출돼서 변환 및 표준화 과정을 또 거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적재되는 거죠. 이 원시고요. 그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계층,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층화되느냐, 이 주제 중심적, 통합적, 시계열적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활용은 최종 사용자에게 맡기는 계층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계층. 사용자들이 정보를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의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계층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정보를 액세스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지식 없이도 이 통합된 데이터 결과치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소매 점포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보통 각 점포에서 나온 거래 자료, 고객의 주소, 정보죠. 그다음 밑에 고객 정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업체와 그 영업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점포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는 매장 규모가 너무 커서 고객들이 가끔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포는 고객 영수증으로 장바구니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에서는 각 고객이 주로 구입하는 상품이 뭐냐,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집하는 캐는 거죠.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을 구매 기초에서 여러 집단으로 묶었죠. 그래서 이러한 장바구니 분석을 점포 배치와 판촉, 마케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된다. 유통에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특성, 어떤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어떤 것을 구매하느냐, 또 구매 빈도는 또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라는 것은 자 538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죠. 얘는 기업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범위를 좁게 설정해서 우리가 구축합니다. 기업 전체보다는 특정 사업 부분, 특정 부분의 의사결정의 요구에 더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정보 수준의 전 가정보다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전달을 최적화하고 요약하거나 또는 샘플 데이터를 관리를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쉽게 활용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DS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었고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석 요약된 정보를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구성은요. 밑에 그 구성 요소는 이제 기존 데이터의 변환, 추출, 통합 과정,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로딩과 관리 과정, 마들웨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미들웨어죠, 미들웨어. 사용자들의 액세스 과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자, 보통 질의사항이나 보고서 작성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는 정리를 가정한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OLAP를 얘기했죠.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분석 프로세싱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활용하는 것이. 자, 밑에 필요성은 그 활용은 예를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대량의 운용 데이터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과거 및 현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변화와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죠. 자, 얘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 더욱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ID 카드를 통해서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보관돼서 충성스러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판촉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얘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 밑에 얘는 얘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의 어떤 구매를 하느냐, 구매 동향이라든지 반응이 어떠냐, 신제품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제품별 수익률 등 세밀한 마케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넘겨보세요. 자, 목적별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그죠? 우리가 아까 뭐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반응이죠. 이런 모든 정보를 전 회사 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 일원화해서 관리합니다. 그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기업이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디귿에 이제 밑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또 제공함으로써 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그 특징의 용도는요, 개방형 시스템 도입으로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각종 기업 정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 처리 가능한 것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죠. 자, 특징은 뭐예요? 이때 이 경영자의 정보 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DS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요약된 정보를 선택해서 새로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이를 활용해서 절차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보 원천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 처리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소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 처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자, 소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 처리 가능하죠. 가능하고 환경을 조정한다는 거죠. 환경을 조정한다. 뭐 이런 것들. 자, 데이터 분석가들은 특정 고객을 위한 판매 촉진 방법의 기획부터 매출 증대를 위한 점포 내 상품 진열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다양한 과정을 사용합니다. 자, 밑에 예를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 및 현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 변화와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제목을 바꿔서 자, 우리가 540페이지 가시면 데이터 마인입니다. 540.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에 캐내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그죠? 자, 이것도 이제 기출의 키워드예요. 이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거죠. 최근 효과적인 고객 관리, 우리가 CRM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인 CRM을 위해서 우리가 CRM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자사의 고객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는 거죠. 마케팅입니다. 자,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지식 발견 과정의 일부죠. 자, 그럼 마이닝에 대한 의의는요, 오른쪽에 얘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에는 찾아내지 못했던 데이터 모델을 새로이 발견해서 실행 가능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냅니다. 가정을 의미해요. 그럼 이렇게 찾아낸 의사결정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제가 냈는데요. 3번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1단계 자,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추출,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교정, 그 다음에 단계, 평가죠. 절차입니다. 절차, 프로세스. 자, 그래서 데이터 추출하고 탐색하고 교정, 수정하는 거죠. 교정, 수정. 그 다음에 우리가 모형화 단계. 이 모형화는 이제 모델화도 됩니다. 모델화 단계.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모형을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볼게요. 654입니다. 자, 654로 가시면 9번입니다. 추탐교당평 이렇게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추탐교당평.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출이 먼저 나와야 되고 탐색, 교정, 단계, 모형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추탐교당평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41페이지 가시면 자, 데이터 마이닝의 원리입니다. 자, 얘는 광산에서 땅을 캐내려 가서 보석을 찾아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번호를 매기세요. 1번. 가장 낮은 곳에, 얕은 곳이죠. 매장되어 있는 지식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그 내장되어 있는 간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리문으로 추출됩니다. 이용합니다. 이런 언어들 같은 거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리문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트럭처는 고조화됐고 표현이 질문이고 랭귀지는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 추출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추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는 지식은 아까 봤던 OLAP입니다. 사용해서 추출하고요. 가장 깊이, 3번. 매장되어 있어서 캐내기가 어려운 지식은 의사결정나무예요. 자, 의사결정나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문가 이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같은 고급 기법을 활용하는 추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기법은 뭐 전통적인 통계 기법인 연관규칙 분석이나 순차적 패턴 분석과 같은 군집 분석 등이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나 전문가 시스템 모형, 그다음에 신경망, 고도의 인공지능이죠. 같은 우리가 인공지능형 기법이 있다. 자, 위에 데이터 마이닝의 원리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OLAP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이 분석적 과정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면, 자, 그래서 교재 우리가 542페이지, 자, 이 4번에 OLAP죠. OLAP. 자, 이건 온라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온라인이라니 OL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분석입니다. 분석적 프로세스가 과정이죠. 그죠?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온라인 분석 처리는 OLTP, 즉 온라인 거래 처리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 코드는 이제 OLAP를 동적 모델로부터 정보를 생성, 조작, 활성화, 종합하는 데 필요한 역동적 기억 분석으로 정의하는데요. 자, 얘는 즉 그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특징을 보시면은 이 분석을 위해서 활용되는 정보의 형태는 다차원적이다. 다차원 정보는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기업의 실제 차원, 기간, 제품, 부서, 직역 등을 반영하는 정보다. 정보의 다차원성은 이제 OLAP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 얘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다차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차원 분석. 그래서 얘는 다차원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다차원 모델을 구축합니다. 다차원 모델은 일반적으로 큐브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차원인 큐브를 구성하는 것 쪽으로 이제 간주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 매출액과 매량, 매장, 그죠? 서울, 인천, 지역별, 제품, TV, 컴퓨터라는 세 가지 차원에 구성된 큐브를 시간적 표현으로 이제 다차원 모델로부터 서울 매장에서 각 제품별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지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밑에 가시면 3번에 OLAP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이 OLAP 서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이 사용자에게 다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을 데이터 마트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LAP 서비스는 이 비즈니스 룰에 의해서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연산 엔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2번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또 지원하고 밑에 사용자 관점에서 주제별로 통합합니다.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오른쪽.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까지 보유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OLAP 서버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자,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신속한 응답 속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차원 정보를 물리적인 공간에 잠시 저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마트로부터 실시간적으로 다차원 데이터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47페이지입니다. 가볼게요. 647의 19번입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하이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특별한 역량과 도구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은 4번인데요. OLTP는 다르죠. 지금 요 내용은 OLAP예요. 그래서 이 사의 내용은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그래서 OLTP가 아니라 OLAP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제품 가격, 비용, 지역, 기간 등 상이한 정보에 대한 각 차원을 제공함으로써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모델 제품의 판매량, 작년 동월 대비 판매량, 예상치와 비교 등의 파악에 신속하게 답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OLAP와 OLTP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온라인 분석 처리 OLAP에 대한 설명이니까 OLTP가 아니라는 거. 해설을 좀 더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를 이제 바꿔볼게요. 제 2절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볼 거고, 그래서 CRM이라는 게 나오겠죠. CRM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ECRM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죠. 자, 543페이지입니다. 543으로 갑니다. 자, 가시면 제 2절이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입니다.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그래서 이 개념과 필요성에서 이제 볼게요. 자, 이 고객 충성도의 밑에 의의는 이제 고객 만족은 지속적인 재구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고객 충성도 또는 고객에게 어떻습니까? 이 고객의 재구매 정도와 구매한 상표에 대해서 하는 애착 또는 애정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재구매율이 높은 고객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SSM에 대한 기업 슈퍼마켓에 대해서 재구매에 대해서 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재구매율이 높은 고객을 충성도가 높은 고객, 즉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재구매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백다방이라는 게 나왔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저가거든요, 커피가. 근데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그래서 가격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뭐 고객 충성도의 고객 관계 관리는 넘기시면 두 번째, 자, 고객 관리를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죠. CRM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CR의 20%, 20, 80은 뭐예요? 우리가 2대 20, 80 법칙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80 법칙은 즉 파레토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근거에서 등장한 고객 관리 기법입니다.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 기존 고객에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높은 상위 20%의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 고객에.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이 CRM은 이제 LTV죠. LTV. 그래서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 고객 확보로부터 시작해서 고객 충성도, 재고 및 유지, 구매 활성화 및 고객 확장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CRM에 대한 것을 매매로 하여 이 고객의 이익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보다는 수익 창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성 밑에 그 고객 충성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에 왜 필요한 거죠? 이 프로그램이 기존 고객과의 관계 정도를 파악해서 고객이 현재의 관계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그 아이디어죠. 이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우리가 20대 80 법칙, 즉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게 파레토 법칙이잖아요. 근거를 하고 기존 고객의 유지 비용이 신규 고객 확보 창출에 대한 20%, 25%. 자, 기존 고객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고객이 한 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 이제 그거가 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에 보시면 그 의의는 이 기존 고객이 경쟁 회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로 이제 기존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만족을 해서 뭐 평생 고객화,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고객의 기호 등을 파악해서 고객이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한 번의 고객을 평생 고객화하는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자사의 모든 고객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기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 뭐 상품을 할인하든지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쿠폰, 선물, 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반복적인 구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 할인, 마일리지 할인 쿠폰, 선물 혹은 여행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이유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고객과 고객의 상품 구입 정보를 또 수집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그냥 밑줄만.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이제 고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구축하는 거죠. 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 고객 유지를 하는 거죠. 고객을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기존 고객을 유지해서 고객 관계를 형성해서 유지해서 제고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제고해서 기업 매출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매출 수익을 올려서 충성도를 제고시키는 거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자, 고객 활성화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는 이 기존 고객 중 우량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구매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량 고객에게 재구매 유도해서 구매 빈도가 높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요. 충성 고객에게 뭐 가격 할인, 보너스 상품 제공, 마일리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DB, 어느 고객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느냐. 그래서 어느 고객 언제 자주 어떤 유형 제품 구매하느냐. 마케팅 전략을 이제 쓰는 거죠. 판매 전략. 우리가 이런 것들 되고 관계 마케팅이나 고객 활성화 전략이 있다. 그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이제 문제 푼 거 있죠. 문제 푼 거 위주로 좀 가보세요.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강까지 갔고 자, 우리가 545페이지 그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 기술은 제가 다음에 12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M에 대한 거를 좀 더 다음에 이와 특성, 그 다음에 구축과 기대 효과, 그 다음에 CRM이 끝나면 ECRM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기술 제 1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